안녕하세요. 바이킹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듣기로 끝내는 기출요약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치아가 없거나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구토 때문입니다. 치아가 없거나 삼킴장애,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토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 제공 시 반창고 등으로 비위관을 잘 고정해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반창고 등으로 비위관을 잘 고정해야 하는 건 맞고, 영양액을 차갑게 준비한다든가 빠르게 주입한다면 틀립니다. 그리고 식사 시작과 끝을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식사 전에 입안에 숟가락으로 물을 넣어준다, 틀린 행동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 제공 시 반창고 등으로 비위관을 잘 고정하고,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하면 안 되고 빠르게 주입해도 안 됩니다. 식사의 시작과 끝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알려야 되고, 식사 전에 입안에 숟가락으로 물을 넣어준다, 틀립니다. 만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 외에 AB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반면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대상은 모든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시행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비스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 외 AB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는 대상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해서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말고, 배설물이 악취가 난다고 대상자와 신체 접촉을 피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임종 대상자가 죽음이 다가올 때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대상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해서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말고, 배설물이 악취난다고 해서 대상자와 신체 접촉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에는 꼭 참여토록 하며, 대상자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넘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 시에 대상자의 가슴을 압박하는 이유는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흡을 유지한다거나 기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가슴 압박, 혈액 공급, 가슴 압박, 혈액 공급입니다. 출혈 시에는 그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 종류에 관계없이 지혈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직접 지혈해서는 안 되고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압박 붕대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조이지 않는다. 출혈 시에 가장 먼저 원인이나 상처 종류 상관없이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지혈을 하는 게 아니라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고, 압박 붕대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이지 않는다. 어르신의 이성교제를 방해하거나 말, 행동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이런 노인 학대의 종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방임 아니에요. 어르신의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말과 행동을 무시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노인 학대 종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연히 육체적 학대, 방임 아니겠죠? 설사를 할 때는 흰죽과 따뜻한 보리차가 좋습니다. 대상자가 설사를 한다. 흰죽과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줍니다. 동맥혈과 안쪽 벽에 있는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흐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증상은 흉통과 압박감입니다.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폐 문제 아니기 때문에 호흡곤란 아닙니다. 동맥혈과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흐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흉통과 압박감입니다. 지팡이는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의 길이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팡이의 길이는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의 길이를 선택한다. 파킨슨 질환과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자가 다음날 위장관 검사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할 때 요양보호사의 투약 방법은, 물을 충분히 제공해서 위장관의 흡수를 돕도록 합니다. 위장관 검사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을 때 파킨슨 질환과 고혈압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자에게 어떻게 알약이나 가루약을 투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투약 여부를 대상자에게 직접 묻는 거 아닙니다. 투약이 됐는지는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확인하고 직접 묻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가루약은 입에 넣어준다 하면 틀렸습니다. 숟가락에 이렇게 타서 녹여서 줍니다. 그리고 알약은 약병 뚜껑에 따른 다음 대상자 손에 옮긴다 돼 있는데 틀린 답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지만 파킨슨 질환자의 경우 직접 알약을 입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대상자가 약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식사 시에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왼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누운 자세를 취해서 식사를 한다. 당뇨병 어르신의 식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 음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엿, 설탕, 꿀 등 단순 당질보다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등 복합 당질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기름을 제거한 후에 구이나 찜으로 섭취하고 고지방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일, 채소 등 비타민과 무기질이 충분히 보충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혈당 시에 대처법을 꼭 숙지해야 되고요. 소화기계의 소화 과정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이동하는 그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구강, 인후,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순이죠.
다시 한번 구강, 인후,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각 기능은 소장의 경우 영양 흡수를 하고 위에서 영양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대장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변을 굳게 만들죠. 딱딱하게. 그리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은 침샘과 담낭, 간, 췌장이지 소장, 대장에서 소화효소 분비하는 거 아닙니다. 소화효소 분비는 침샘, 담낭, 간, 췌장이고 소장은 영양 흡수, 대장은 수분 흡수를 합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영양이 부족하다 이건 뭘로 확인하냐?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지표는 상처 회복 지연이다. 조금만 웃거나 기침을 해도 소변이 배출될 때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웃거나 기침을 해도 소변이 찌끔찌끔 나온다.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물약의 용량이 적은 경우 바늘이 없는 주사기로 복용을 합니다. 물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작다. 그럴 때는 바늘 없는 주사기 5mm, 10mm짜리도 있습니다. 바늘 없는 주사기로 복용한다. 고혈압 어르신의 식사 관리에 대해 알아보면 짠 음식,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과일, 채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칼륨이 풍부한 음식에는 바나나, 고구마,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땅콩, 호두, 통밀, 우유, 돼지고기, 고등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나나, 고구마,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땅콩, 호두, 통밀, 우유, 돼지고기, 고등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복합당질,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및 섬유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상식이죠?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게 칼륨이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고구마,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땅콩, 호두, 통밀, 우유, 돼지고기, 고등어 기억해 주시고요. 뇌졸중 주요 증상을 한번 짝지어 보겠습니다. 이 서로 짝지어진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소 하나하나마다 바꿔서 출제되기 때문에 모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치매는 혈관성 치매로 산소와 영양 공급 차단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치매란 혈관성 치매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서 뇌세포에 손상을 가는 거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이고요. 또 뇌졸중이 오면 언어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는 좌뇌가 손상되어서 우측의 마비일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우뇌 손상 아니고 언어는 좌뇌 손상이다. 언좌, 언좌. 그리고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이 마비되죠. 이렇게 반대로. 그리고 운동실조증이 발생하는 건 소뇌에서 뇌졸중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대뇌 아니고 소뇌다. 운소, 운소. 운동실조증은 소뇌 뇌졸중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다음은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중복될 복이니까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지. 한 개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하면 틀려요. 복시는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다. 그리고 반신마비. 반신마비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겁니다. 손상된 뇌 쪽 팔다리 마비가 아니라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걸 반신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마비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의복을 착용하고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습니다. 건강한 쪽부터 벗으니까 건벗, 불편한 쪽부터 입히니까 불입입니다. 그래서 건벗 불입이다.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건벗 불입. 누워있는 경우 옷을 벗길 때는 마비된 쪽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순서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인데 마비된 쪽부터 먼저 벗깁니다. 면도 시에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각도로 짧게 나누어서 일정한 속도로 깎습니다. 대상자를 면도시킬 때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각도로 하고 짧게 나누어서 일정한 속도로 깎는다. 대상자 샤워 시에는 물을 미리 틀어놔서 샤워기 밑에 서기 전에 물의 온도를 맞춰둡니다. 샤워 시에 물을 미리 틀어줘서 샤워기 밑에 서기 전에 온도를 맞춘다. 소화기계 질환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 시에는 가족과 상의해서 병원에 가도록 한다. 맞는 말이고요. 위험인 것 같다고 얘기해준다? 어머, 수술이 필요하니 병원에 가보세요 라든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다라든지 그렇게 조치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 시에는 가족과 상의하여 병원에 가도록 조치한다. 그게 소화기계 질환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입니다. 이동 시에 소변 주머니에 잠금 장치를 열고 다니면은 유치 돈요관을 통해 감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칫해서 이동 시에 소변 주머니가 흔들리면서 이게 역류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금 장치를 꼭 잠그고 다녀야지. 이동 시에 소변 주머니에 잠금 장치를 열고 다니면 유치 돈요관을 통해 감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은 옴입니다. 옴. 천식 아니고 대상포진, 비염, 아토피, 간질 같은 거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은 옴입니다. 옴.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의 운동 돕기 중에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의 운동 돕기 중에서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다.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잔뇨량 증가입니다. 여성 성욕 감소, 전립선 비대 아니고요.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 변화는 잔뇨량 증가다. 성욕 감소 아니고 전립선 비대 아닙니다. 자,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옷을 입힐 때의 요령을 살펴보면 마비된 쪽 팔을 먼저 끼웁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합니다. 수액 꽂은 쪽 아니고 수액 꽂은 쪽은 불편한 쪽이고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한다. 그리고 등 뒤에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쫙 펼쳐서 놓는다 아니고요. 등 뒤에다가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서 놓는다.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꺼냅니다.
밖에서 안으로 아니고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꺼낸다. 그래서 걸어놓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채웁니다. 다시 한번 마비된 쪽 먼저 팔을 낀다. 그 다음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하고 등 뒤에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놓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 봉투나 병을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걸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채웁니다. 아이고, 요즘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 대상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요양보호사가 공감을 표현해주는 올바른 대화법은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틀렸고요. 그럼 산책이나 나갈까요? 틀린 답입니다. 나이 드셔서 그래요.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예끼. 혼납니다. 소변이 요도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유치 요도관을 교체해 줄 시기에 해당합니다. 소변량이 적다거나 연결관이 꼬였거나 눌렸다. 이건 교체 시기 아닙니다. 유치 요도관의 교체 시기는 소변이 요도관 밖으로 새는 경우, 이때는 해당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 시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등을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시각장애 대상자와 대화 시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야 된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당연히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그리고 소금과 간장은 테이블 위에 절대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묽은 음식에 사례가 걸렸다. 그러면 걸쭉하게 액체로 제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졸려한다. 그러면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접시보다는 사발, 소금과 간장은 테이블 위에 두지 않습니다. 묽은 음식에 사례가 걸리면 걸쭉한 액체로 제공하고, 대상자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하면 틀렸어요. 면제되는 거 아니고 60% 경감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 5회 이상 미납 시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5회 아니고 6회 미납 시입니다. 6회 미납 시 장기 요양급여 받을 수 없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한다 아니고요. 90일 이내에 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한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한다. 이건 맞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수급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끝나기 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이 신청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가 1년입니다. 최소 1년이다. 6개월, 2년 아니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에 대해 알아보면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일 경우 유효기간 4년이고요. 2에서 4등급일 경우에는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일 경우에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60% 경감된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6회 미납 시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고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한다. 그리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은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에 한해 1등급은 유효기간 4년, 2에서 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2년이다. 꼭 기억합니다. 임종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임종 시 자세는 그대로 둔다. 틀렸고요. 그대로 두면 사후 강직이 오기 때문에 사후 강직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소유물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은 주변 어르신들이랑 나눠 쓴다. 안 되고요. 대상자 소유물의 목록을 만든 후에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방을 깨끗이 정리 후에 조명을 밝게 해둔다.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건 맞지만 조명을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튜브 등 부착된 의료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함부로 신속히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의료장치는 의료인이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이건 맞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임종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 변화를 방지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2,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2, 3일을 몰아서 잔다. 맞는 답이에요. 치매 대상자는 2,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2, 3일을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 팔다리가 마비되고 갑작스런 안면마비가 오며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신경계 주요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아니고 뇌수막염 아닙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 팔다리 마비, 갑작스런 안면마비,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신경계 주요 질환은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하죠.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이렇게 생겼죠. 요즘에는 지하철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 우측 밑에 부착을 하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좌측 유두 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 붙입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혹은 우측 쇄골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좌측 유두 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붙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패드를 붙이고 나면 바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심폐소생술 시에 이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면 안 되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한다 하면 틀리고요. 자동심장 충격기 충전 시에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몸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고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가슴 압박을 한다고 나오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한다 이러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듬 분석 시에 가슴 압박을 한다.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심장 리듬 분석 시에는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분이 아니고 2분입니다.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반시에 대해서 알아보면 622입니다. 622. 자, 보험료에서 60%를 충당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게 20% 그리고 본인 부담이 15에서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622이다. 60에서 65%는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그리고 그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 국가는 20% 부담한다. 그리고 본인 부담은 시설급여 이용 시에 20%,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본인 부담률이 5%도 높죠? 20%,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15%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를 경감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승급권자는 면제가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하면 틀려요. 장기 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같이 징수를 합니다. 익숙한 습관을 고집하고 융통성이 없고 도전을 꺼리고 새로운 방식에 저항한다. 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경직성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내향성이 증가했다 아니고요. 익숙한 습관을 고집하고 융통성이 점점 없어지고 도전하는 걸 꺼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저항한다. 그런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경직성 증가다. 사고가 경직되는 거죠. 대상자가 옷을 입은 채로 화상을 당했다. 그럴 때는 벗기기 힘든 옷을 냉각시키며 잘라냅니다. 냉각과 잘라내는 것을 동시에 한다. 자, 냉각시키며 벗겨낸다 아니에요. 냉각시키며 아예 잘라버립니다. 대상자가 옷을 입은 채로 화상 시에는 벗기기 힘든 옷을 냉각시키며 잘라낸다. 오입니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나 경련을 일으킬 때 어떤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원인 물질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그 구토 토사물, 구토물과 음료수 병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하고 경련을 일으킨다. 원인 물질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과 음료수병 등도 병원으로 가져갑니다. 의치, 틀리죠? 틀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위압밴, 위압기입니다. 위압밴, 위압기. 자,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고 구강 브러쉬로 닦는 거 아닙니다.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구고 의치는 위쪽에서 아래쪽 순서로 뺍니다. 그래서 위압밴이다. 위쪽에서 아래쪽 순서로 뺀다. 그리고 전체 의치는 윗니 먼저 아랫니 순서로 끼웁니다. 자, 끼울 때도 윗니, 아랫니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압긴, 위압밴, 위압긴. 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변형 방지를 위해서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의치 틀니 관리법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10분 이내로 짧게 한다 아니고요. 공복 운동이 좋다 아닙니다. 당뇨 환자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중에 손목을 삐었다. 그럴 때는 2시간마다 20분씩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 아니고 온찜질이다. 2시간마다 20분씩 온찜질 해주면 좋은 게 손목을 삐었을 때 그렇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이유는 폐활량 감소 때문입니다. 조금만 운동해도 헉헉거리고 이런 폐활량 감소는 노인들이 운동을 꺼리는 이유가 됩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 원칙으로 휠체어 이용 시에는 잠금 장치를 반드시 걸어둡니다. 풀면 안 되고요. 화장실 이용 돕기 원칙 중에 휠체어 이용 시에는 잠금 장치 반드시 걸어둔다. 대상자의 흡입 물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입니다. 자, 대상자의 흡입 물품 관리에서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여서 멸균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한 소독컵은 깨끗하게 씻는다. 멸균 소독까지 해야 된다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사용한 소독컵은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됩니다. 멸균 소독까지 할 필요 없다. 흡입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하게 닦습니다. 흡입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하게 닦는다. 소독컵 깨끗하게 씻는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다. 휠체어 이용 시에 잠금장치 반드시 걸어둔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이유는 폐활량 감소 때문이다. 손목을 삐었을 때 2시간마다 20분씩 온찜질한다. 당뇨 환자 30분에서 1시간 운동하는 게 좋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생관리로 육류는 덩어리째 썰어서 냉동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 아니고 육류는 덩어리째 썰어서 냉동 보관한다. 냉동식품 해동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하지 뜨거운 물에 넣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냉동식품 해동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한다. 냉장실 온도는 5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5도씨 이하 유지하는 곳은 냉장실. 남은 음식 밀봉하여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무조건 냉동 보관하는 거 아닙니다. 남은 음식은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육류는 2, 3일, 생선은 1, 2일 냉장 보관합니다. 생선이 1, 2일로 육류보다 짧아요. 육류보다 생선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육류는 2, 3일, 생선은 1, 2일 냉장 보관할 수 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침대 각도 30에서 60도로 높이고 머리를 약간 숙여서 턱을 당기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침대 각도 30에서 60도, 20도 아니고 80도 아닙니다. 30에서 60도로 높이고 머리를 약간 숙여서 턱을 당기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듣기로 끝내는 기출요약 스피드 암기노트 2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3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